트러스트를 좀 더 이제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해서 트러스트 앞에 좀 해야 될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속을 하면 우리가 상속세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트러스트 이런 것도 상속세에 굉장히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은 상속세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는 12 밀리언까지는 exempt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1,200만 불까지는 한 사람당 아예 상속세를 내지 않아요. 1,200만 불이면 100억 원이지. 조자는 아예 없고. 지금은 그렇지. 그런데 이제 2026년에 바뀔 거라고 생각하죠. 600만 불쯤 바뀐다고 이제 그러죠? 600만 불. 그러니까 뭐 한 뭐 50억? 50억 정도로 바뀔 거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사실 상속세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그렇지. 엄청나게 높아요. 엄청나게.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증여를 하는데 또 증여세도 굉장히 높아서 편법 증여라는 걸 할 수밖에 없다 그래요. 왜냐면 이거를 다 캐시로 내야 되는 돈들이니까 증여세나 상속세는. 그러면 미국은 증여세가 어떻게 돼요? 증여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exemption이 있어요. 미국. annual exemption이 있고 lifetime exemption이 있어. annual exemption은 그러니까 선물 주는 거. annual exemption은 현재 16,000불. 한 사람이 1년에. 한 사람한테 1년에 16,000불까지 줄 수 있는데 주면 텍스 보고를 안 해도 되고 100사람한테 줘도 되는 상관없고. 거지. 그러면 이제 아무도 보고할 필요도 없고 받는 사람도 아무 문제 없고. 그게 annual exemption. 그런데 lifetime exemption이 12 million인 거예요. It includes estate. 그러니까 상속하는 거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기프트하는 거 다 포함돼요. 증여를 한다 그래도 그게 포함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1년에 내가 이제 우리 한다 그래도. 딸한테 예를 들어서 내 이번에 3만 불 주고 싶어. 3만 불 주고 싶어. 뭐 어떤 결과가 나면 텍스 보고를 해야 돼 그러면. 그렇죠. 7+6. 16,000불보다 넘었으니까. 그때 보고할 때 어떻게 되냐면 3만 불 마이너스 16,000불을 하는 거야. 그럼 14,000불이 남았죠. 요거가 이제 내가 이번에 exempt 못 받는 금액인데 요 금액이 12 밀리언에서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텍스는 안 내지만 보고는 해야 되는 거지. 보고는 해야 되고 자, 3만 불이 12 밀리언에서 빠지는 거예요? 아니면 14,000불이 12 밀리언에서 빠지는 거예요? 14,000불이. 14,000불이. 그럼 1년에 16,000불씩 10년을 주던 20년을 주던 그거는 12 밀리언에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전체 줄 수 있는 증여는 12 밀리언이고 그 12 밀리언은 상속을 포함하는 금액이죠. 그렇지. 증여를 포함한 상속. 살아있는 동안 같이 포함해서. 주면 좀 나니까. 그렇지. 왜냐하면 아까 우리가 상속세만 얘기했을 때는 상속이 1,200만 불이면 그러면 증여도 뭐 이제 얼마씩 하다가 그러면은 상속하고 증여가 비슷하게 되면 한 2,000만 불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1년 리밋은 16,000불. 그리고 평생 리밋은 1,200만 불이다. 현재는 2025년까지. 2025년에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예상은 돌아갈 600만 불이 될 거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고 거죠. 있어요. 그럼 600만 불이 되기 전에 상속하거나 증여할 수 있나요? 그럼요. 이번에 클로백은 하지 않기로 했어. 그거는 정해졌으니까 내 재산이 많은 사람은 2025년 전에 그냥 해야지. 그러니까 내 재산이 많은 사람은 2025년 전에 1,200만 불을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또 좀 디스카운트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래닝 방법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재산이 그렇게 많으면 일단은 플래닝을 하셔야 돼요. 유산 상속을 하면서 레거시라고 얘기하잖아 우리가. 레거시를 남긴다고 얘기하잖아. 1 밀리언 이하인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쓰면 돼요. 자기가 쓰고 그 이상이 되는데 내가 레거시를 남기고 싶다. 내가 이스테이트를 주고 싶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two different legacies. One is your 그러니까 뭐라 그래? 그 돈을 주는 레거시가 있지. 유산 상속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레거시는 뭐냐면 내가 믿고 바라고 내 value를 주는 거야. 그렇지. 그거 두 개를 같이 주지 않으면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Philosophy. Short lives to short lives in 3 generations, which means 3대가 되면 돈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야. 없어진다고. 그 레거시를 주지 못하면 그 돈을 킵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킵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진다는 거지. 근데 내가 이제 이스테이트 플래닝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돈을 주는 거 좋아. 제가 secretly admire 하는
비즈니스 오너가 있어. 자녀들한테 물론 주려고 해. 하는데 밸류가 뭐냐면 이 비즈니스를 크게 해서 모든 그러니까 베네핏을 많은 사람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베네핏을 많이 주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 와중에 일하는 사람도 잘 대우해 주고 싶어. 나는 그 레거시를 받고 그 비즈니스를 테이크오버 하는 자녀들은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가 그 레거시를 주면 간다는 거야. 또 하나는 만약에 우리 손흥민 선생님 같으면 여행을 좋아하잖아. 내가 자산을 주면서 내 자녀한테 그 레거시를 같이 주는 거야. 나는 네가 이 돈으로 트래블 하기를 원해. 1년에 적어도 몇 번은 다른 나라 가기를 원해. 왜냐하면 너가 다른 걸 보기를 원해. 나는 그 레거시를 같이 줘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돈을 주는 거는 그다지 의미가 많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를 기억 못해. 그리고 받으면서 왜 이런 쓸데없는 restriction을 만들어놨어. Seriously, 트러스트 굉장히 많은데 미국 애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나 트러스트 줬는데 이거 교육 학교 갈 때밖에 못 쓴대. 그 할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할아버지가 하지 못한 게 뭐냐면 그 value를 가르쳐 그게 커뮤니케이션 안 된 거야. 그냥 할아버지는 분명히 생각이 있으셨겠지. 너 학교 가는 게 너무 value가 있어. 그래서 나는 네가 이 돈을 가지고 학교를 가기를 원해. 근데 그 conversation never took place. 작가의 질문이 부모의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고 소송까지 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자식들에게 언제 재산을 물려줄까요? 둘 다 주비되면 언제나. 그래서 아까 말한 게 이게 얘기가 되는 게 상속과 증여가 똑같이 1200만이니까 지금 부모도 준비가 됐지만 자녀가 이 돈을 받고도 큰 사고를 안 치거나 아니면 부모를 배신하지 않겠다는 어떤 확신이 있으면 줘도 된다는 거잖아. 부모를 배신하고 자식은 우리 손을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주려면 그냥 줘야 돼요. If you're gonna gift it, gift라는 의미는 뭐냐면 nothing is coming back to you. 근데 왜 부모가 줘놓고 자꾸 뭘 달래?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데 나는 이제 나이를 점점 먹어가고 그리고 maybe 우리 자녀가 하면은 조금 더 그 젊은 생각을 이렇게 접목해서 더 잘할 것 수가 같아.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이제 걔한테 물려주게 되는데 그 절차가 있다는 거죠. 그치. 그냥 뭐 그래 다 네 이름으로 다 해줄게가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줘도 나중에 오면 이거는 증여로 해서 다 리포트가 돼야 되니까 이제 그럴 때 제대로 이거를 어떤 형식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주느냐 그러면 내가 컨트롤하는 파워도 잃지 않고 얘한테 굉장히 합법적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렇지. 그런 게 다 있죠. 컨트롤을 하는 거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부모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굉장히 똑바로 해야 돼요. 우리 자녀한테 얘기할 때 기프트라고 하면서 자꾸 달라면 안 돼. 기프트 주기 싫으면 주지 마요. 기프트 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근데 왜 자꾸 기프트 아니 준다? 달라고 그래. 그러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게 이거는 기프트 아니고 이렇게 되고 너는 나한테 갚아야 돼. 그렇죠. 그렇게 해주면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잖아요. 텍스 와이즈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페이퍼를 써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많아. 네. 근데 왜 다 기프트 해주고 자꾸 뭘 달래? 여러분 한국 기프트의 개념은 뭐냐면 주고 달라지 않는 없이 거예요. 주는 근데 대부분 아는 게 기프트밖에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맞아. 그거밖에 명의 몰라서. 바꿔가지고 주는 거. 그렇지.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근데 이래서 여기서 트러스트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상속하는 그렇죠. 문제, 증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어떻게 자녀들이 5년 후, 10년 후에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아느냐. 문제 없이,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잘 못 가르쳤어. 내가 잘 못 보여줬어. 그래도 이거는 프로텍트를 하긴 해야 돼. 맞아. 그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트러스트다. 그런 사람일수록 더 프로텍트를 해야 그렇지. 되는데. 네, 맞아요. 상속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유언장이에요. 맞아. 그 유언장을 쓰는데 유언장을 효력 있게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굉장히 간단해요. will이라는 게 뭐냐면 I such and so 조이스고 그 전에 내가 나고 내가 그 전에 썼던 will 그거를 다 이 새 will이 트럼프하고 그러니까 TRUMP 트럼프하고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죽으면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내 거를 다 가져가고
이 사람이 죽으면 혹시 이 사람이 나보다 먼저 죽거나 이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에 누가 가고 이렇게 간다. 그걸 쓰고 그런 다음에 그걸 그냥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아는 써야 돼 유서를. 그리고 witness가 적어도 2명은 있어야 돼. 그리고 조지아 사이트에 가면은 그 폼까지 다 있어요. 친절하게.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 그 저기 노러리 퍼블릭 그러니까 공증하는 사람들 사인만 받으면 돼요. 공증하는 사람 사인 받고 2명 witness 있으면 그게 that's it. 그냥 그거예요. 무지 간단해. 유언장이 있어도 유언장보다 높은 법을 적용할 수가 있다는데 미국은 유언장대로 가는데 유언장대로 집행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트러스트가 없으면 그 유언장을 컨테스트 할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싸워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싸울 때 미국의 문제는 변호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마음을 그렇게 이제 악랄하게 마음을 먹는 거지. 내가 쟤한테 돈이 가게 하느니, 돈이 가게 유언장대로 돈이 가게 하느니 이거를 그 이의 제기를 해서 저 돈을 제가 다 변호사비로 써버리게 만들어야지. 걔가 쓰는 것보다는 그게 낫다고 생각을 해서 악한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할 수 없이 변호사비가 이게 뭐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없는 변호사비가 나올 수도 있잖아. 뭐 30만, 50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그래 그러면 우리 반 나누자. 그게 하나도 안 갖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근데 좋은 케이스고 끝까지 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딸이 셋인데 거기도 다 많이 줬어요. 엄마가. 싱글맘인데 정말 잘하셔갖고 돈을 재산을 다 나눠줬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피아노 때문에 싸움이 붙었잖아. 그러니까 다 정리했는데 피아노를 지명을 안 한 거야. 이 피아노 누가 가져라. 그러니까 큰 딸은 엄마가 이거 평소에 나한테 준다 그랬다. 둘째 딸은 엄마는 평소에도 너만 이뻐하더니 줄 때까지 그럴 일 없다. 그렇게 되고 셋째 딸은 무슨 소리냐 나한테 준다 그랬다. 셋이 붙었는데 it becomes very ugly. 그래서 pour over will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pour over will은 뭐냐면 내가 트러스트 어카운트를 만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아까 얘기한 그 집을 내가 아무 프로베이스를 안 가게 하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 리빙 트러스트에 놓는단 말이지. 리빙 트러스트에 놓고 이 사람이 또 뭘 해야 되는 거냐면 pour over will을 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pour over will이 하는 거는 뭐냐면 코트에 딱 갔더니 이 사람 will에 pour over will이 있는데 뭐라고 썼냐면 내 가진 자산 모두가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 모든 거를 트러스트로 넣어라. 넣고 그 트러스트가 하라는 대로 해라가 pour over will인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 그러니까 왜냐면 요즘은 사고가 뭐 나이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니까 내가 가진 게 차 한 대밖에 없어. 젊은 사람. 그냥 뭐 난 아파트에 살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차 한 대도 결국은 누가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그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1밀리언 다 밑에 있는 사람들. 내 자산 다 했더니 1밀리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 가지고 있는 게 자기 집 한 채. 차 하나 혹은 차 2개. 부부가 있으면. 부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우리. 집 하나 차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예금 좀. 그 다음에 뭐 maybe investment account, maybe 은퇴연금. 또 뭐 있을까요? 주식. 주식. 반드. will을 쓰는 이유는 내가 혹시 없어졌을 때 내 원하는 대로 해줘요 그거잖아요. 내 원하는 대로 해줘요 하면 이제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이제 우리가 probate court를 안 가려고 하는 거죠. probate process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가진 자산이 있는데 내가 갑자기 죽으면 이 자산이 내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산을 누군가한테 옮겨주려고 하는 게 그게 그 프로세스인 거야. probate process인 거야. 그렇게 가려고 하잖아. 근데 will에는 그러면 이제 지금 갖는 자산이 그건데 은퇴연금은 우리가 beneficiary를 정하죠. 그러니까 요거는 probate court를 아예 안 가. 뱅크 어카운트도 payable on death 혹은 transfer on death. 그걸 해놓으면 아예 안 가. 그럼 보험도 그렇겠네. 보험도 아예 안 가. 거기도 베네피셜 정해놓으니까. 그렇지. 차는 조지아는 굉장히 생각보다는 쉬워요. 차 타이를 바꾸는 거는. 린이 없으면. 린이 없으면 그냥 거기서 원하는 폼 다 작성하고 Certificate of Death를 한 거를 보내고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면 바꿔줘요.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집이야. 근데 보통 지금 결혼했을 경우에 그거
joint tenant with right of survivorship을 하잖아. 한 사람이 죽으면 부인한테 당연히 혹은 남편한테 당연히 가잖아요. 근데 우리 둘 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가 이제 이슈인 거예요. 그거 하나만 문제가 돼요. 그것 때문에 코र्트를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우리 둘이 죽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2명이 있어요. 2명이 우리 코र्트 가지 말자. 정해서 코र्트에 가서 얘기를 해. 우리는 inheritor, 그러니까 우리 상속자들이 2명밖에 없는데 우리 둘 다 어그리하고 우리 둘이 해결할게.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그러면 거기서 오케이 하고 그거를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그대로 가서 이제 바꾸면 돼. 그렇게 하면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면 1밀리언 밑에는 이제 그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 프로베이시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지금 계속해서 코र्트 프로베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유산과 상속을 해결하는 법원 이라고 그 프로베이 코र्트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좀 찾아주세요. 행정 그런 거 아닐까? 애플리케이션을 쓰는 웹사이트는 gsccca.gov인가 뭐 이래.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모든 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고 내가 우리끼리 그냥 해결해서 할래 하면 거기 가서 하시면 돼. 그걸 필라웃해서 갖다 주면 돼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그건 아니고 이 자녀들만 남아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게 윌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은 뭐 그 나이에 윌을 안 쓰잖아. 대부분은 그 나이에 윌을 안 쓰고 형제들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런데 주위에 뭐 이제 삼촌 뭐 고모 이런 사람들이 뭐 야 우리도 뭐 장례식 끝나자마자 장례식 끝나자마자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나. 야 내가 너네 엄마한테 5만 불 빌려줬는데 뭐 이런 소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제 자기가 코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클레임해야 되는 클레임을 거지. 해야 돼. 코트에 클레임을 해야 되고 자기가 프루프를 줘야 돼. 그러면 프로베이 코트로 그 집이 가는 그 재산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왜? 컨테스트를 했으니까. 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윌이 있어도 우리가 컨테스트를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프로베이 코트를 간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두 분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 둘이 가서 우리가 이렇게 할래 하고 해결하면 되는데 이모가 나타나서 나 빚졌어 너네 5만 불 놔줘 이렇게 하면 그 이모가 가서 해야 되는 거야 코트에. 프로베이트 코트에. 그러면 그 케이스가 열려. 그러면 이게 뭐 한 달이든 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기간이. forever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그 케이스가 열려요. 케이스가 열려. 그럼 그게 퍼블릭 노티스가 돼요? 윌이 없으면 윌이 있으면 좋은 거는 윌에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정해줘.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아니고 뭐죠 우리 그 다른 랭귀지 이제큐터를 정해줘. 근데 윌이 없으니까 이거 코트에서 정해. 그러니까 코트에서 보통 정할 때 그래서 빨리 가야 돼 코트에.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한테 좀 무송권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빨리 가서 누가 혹시 할 것 같으면 자기가 가서 그걸 신청해야 돼. 그럼 이 친구가 보통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돼요.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되면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 크레디터 정보를 다 받아. 제일 처음에 하는 건 에셋을 인벤토리 하는 거야. 남은 게 뭐예요? 집은 집 하나밖에 없어. 그런 다음에 크레디터, 뱅크가 있으면 mortgage, 그리고 이제 이게 있겠죠. 근데 mortgage가 우선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secured debt니까. 고기가 먼저 주고 그나서 이게 legit하다고 저지가 판단을 하면 이걸 다 빼고 난 거에 남은 돈을 계산을 해서 그래서 이제 저기 그 beneficiary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져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때 왜 돈이 들겠어요? 이 집에 혹시 fair market value를 받아야 하는 appraiser를 받아야 될 수가 있어. 감정사. 그 돈이 들지. 그거 돈이 들고 또 이거 어쨌든 멘탈리 얼마나 아이들이 힘들겠어. 사실은 멘탈리 제일 힘들어요. 지쳐요. 애들이 못 견뎌. 애들이 못 견뎌요. 어른도 못 견뎌. 나이 든 사람을 트러스티로 만드는 걸 되게 많이 하는데 우리가 어른들이 못 견뎌요. 70세 된 사람을 트러스티 못 견뎌. 이 사람들이 돈을 보고 애프터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aggressive예요. Do you think they will be nice? No.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이 밥도 못 먹고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잠도 있어요. 못 자고. 잠도 못 자. 그래서 결국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걸 딜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나 이거 트러스티 못 하겠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걸 다 일단 정해놓고 나서는 뭐냐면 트러스티를 그냥 내가 트러스티 하는 건 괜찮잖아. 내 재산 아니니까. 누가 와서 뭐라 그래. 하지만 내가 죽고 나서의 트러스티는 진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정신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걸 만들잖아요. 그러면 저지가 이걸 다 받아들고 저지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이걸 리짓하다 어쩌다 저쩌다 그러면 다 페이하고 어프레이저 하고 그러면 이 집 어떻게 돈을 주겠어. 자녀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집을 갑자기 팔아야지.
Can you imagine? 마켓이 지금같이 막 날아가는데 이 집을 팔면 어떻게 되겠냐고. 80만 불짜리가 지금 60만 불, 50만 불에 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ou're looking at two different things. 집의 value도 엄청나게 빨리 팔아야 되고, 그지? 그것도 팔아야 되는데 이 사람 와서 돈도 줘야 되고, appraisal도 받아야 되고, 변호사도 사야 되고, 애들이 이걸 못 견뎌요. 그렇지. 변호사를 사야 되고. 프레셔가 너무 많네. 변호사 보통 시간당 hourly rate이 보통 300에서 350이야. 그거 해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위를 써놓으면서 가디언십을 반드시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아, 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디언십이. 집 한 채밖에 없는데 집 한 채 있는 거 지금 모기지 좀 걸려 있고 이제 부모가 죽어서 애들한테 이걸 애들이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되는데 가장 현명한 거는 애 둘이서 합의를 해서 우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트에서 얘기를 해서 빨리 일을 끝내는 거.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 좀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야, 나 니놈한테 돈 빌려준 거 있어. 그럼 너 그거 늦어지는 갚아야 거지. 돼. 그러면은 그런 걸 전부 코트에서 콜렉트를 해서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을 판명을 해서 집을 빨리 팔아서 정리를 해라. 그렇게 되면은 그 어떤 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집도 헐값에 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거기에 비용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하는데 얘네들이 주머니에 만약에 현금이 없다면 학생들이 그래서 현금이 없다면 그걸 처리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해력이 된다 이거잖아요. 집 한 채라도. 그죠? 그러니까 집 한 채를 가장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형제들이 잘 협의해서 깨끗하게 하는 거 외에는 없다. 근데 그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요, 일단 이제 우리가 전편에서 어떤 경우에는 뭐 꼭 트러스트에 안 넣어도 되고 이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사실은 익셉션을 우리가 얘기하기보다는 정도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뭐 익셉션이 주어지면 그거는 더 좋은 거고 그러니까 이 윌하고 트러스트는 사실은 같이 가야 하는 게 제일 좋죠. 근데 아까 이제 그렇죠. 1200만 불 이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었거든요. 밀리언 달러 이하라는 거는 내가 뭐냐면 집 한 채가 있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estate planning document로서 power of attorney, financial power of attorney, power of attorney, health directives, 그 다음에 will, 그리고 living trust는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불 이하라도 리빙 그렇죠. 트러스트 해놔야 된다. 집이 있으면. 근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보통 그 우리가 윌이 있고 그리고 트러스트에 대고 내가 트러스트를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만들어도 되느냐 이제 이걸 결정할 때 트러스트에 꼭 들어가야 하는 거는 이제 부부일 경우에 둘 중에서 한 사람 이름으로 뭐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꼭 프로베이트로 가야 되는 거예요.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건 프로베이트 코트로 가서 공동명의 다 이게 증명의 과정을 걸친 다음에 오케이 당신이 이걸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돼야만 자기가 오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트러스트의 개념에 대해서 어떤 분이 얘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믿고 맡길 수 있던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 놓는다. 코퍼레이션 같은 이게 리거 엔티티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서 저는 제가 그때 왜 파고 어떤 일을 막 급하게 만들고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저는 트러스를 만들고 있는 중인데 왜 트러스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냐면 뭘 어쩌다 보니까 그냥 편리상 내 이름으로 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또 이렇게 같은 루프에 있지만 따로따로 이렇게 뭐 남편은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 그러니까 뭐 자동차 보험 쪽 저는 이제 헬스 인슈런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할 수 없이 각자 이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트러스트가 없으면 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몽땅 프로베이트 코트로 가가지고 먼저 비즈니스 밸류에이션을 해야 되겠고 비즈니스도 그렇게 되겠구나. 그리고 어카운트가 다 프리즈 되지. 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어카운트가 프리즈 되면은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은 어떻게 주고 이게 지금 그 모든 거 오버헤드는 어떻게 처리하고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트러스트를 꼭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러면 어느 부분부터 트러스트를 꼭 해야 트러스트를 될까요? 꼭 해야 되는 거는 내가 죽었는데 프로베이트 코트를 지나가야 되는 자산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게 집이야. 그게 집이야. 네. 그러면 집이 있으면 트러스트를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지. 그리고 모든 게 자기 이름 혼자만 들어가 있다 그러면 해야 돼요. 자 이제 이쯤 되면 그래 트러스트가 뭔가 뭐 이제 가상의 법적인 엔터티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다 넣는다고 이해를 했어. 어떻게? 트러스트를 만들었어. 누가?
내가 그랜토어잖아. 그랜토어인데 누가 트러스트하는 일을 도와줄 수가 있냐? 변호사가. 변호사가 이제 그걸 리걸 다큐멘을 써요. 내가 일단 베이직이 리빙 트러스트예요. 그죠? 왜 리빙 트러스트라고 리빙 트러스트는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들어진 트러스트야. 살아있기 때문에 리빙. 자, 그러면 죽은 다음에도 트러스트가 만들어져요? 테스터메너리 트러스트가 만들어져요. 테스터메너리 트러스트를 만드는 건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야. 왜냐하면 그럼 콜트를 가야 돼. 왜냐면 테스터메너리 트러스트는 윌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콜트를 지나가야 되니까 it doesn't make any sense for you to do it. 그게 프로베이 콜트를 지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트러스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파이낸셜 플래너로서 여러분이 저한테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하여해요. 그러면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보고 파이낸셜 뭐 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전부를 다 보고 그리고 나서 이런 거 하면 좋겠어요 라는 걸 레커멘드하고 일단 CFP를 만나서 플래닝. 내 자산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렇지. 그 중에 쓸 돈, 뭐 안 쓸 돈 이거를 분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지. 그게 플래닝이다. 그런 다음에 제가 레커멘드 하겠죠. 뭐 이런 트러스트를 하는 게 좋겠어요. 저런 트러스트를 하게 좋겠어요. 왜 이걸 하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변호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실질적으로 또 상담을 하시고 같이 이제 절충을 하는 거지. 질문. 네. 트러스트 전문 변호사가 있나요? 있어요. 상속 변호사. 상속 변호사.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파인 튜닝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스테이트 플래닝을 할 때에 필요한 프로페셔널들은 누구냐면 변호사가 필요하겠고 컴퓨터난 CFP, 파이낸셜 플래너가 필요하겠고 그다음에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필요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보험이 뭐가 도대체 있는 건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드시 생명보험만 보험이 아니에요. 모든 보험, 그 파이낸셜 비즈니스 보험도 지금 포함시키시는 것 같아. 그렇지. 내 프로텍션, 그 인슈런스 에이전트가 있고 그다음에 내 CPA, 어카운턴트가 있고 그게 다 같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굉장히 큰 프로젝트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리빙 트러스트만 하려면 그냥 변호사한테 가셔도 돼요. 그치? 제대로 하게 하시려면 제대로 근데 내가 하시려면 재산이 뭐 있고 나는 자녀들이 몇 명 있고 나는 베스트 시나리오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다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파이낸셜 저한테 오면 이제 다 코디네이트를 하죠, 제가. 그러니까 또 우리 미숙 선생님도 그걸 다 코디네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트러스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만 한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리빙 트러스트만 한해서 얘기를 하니까 그럼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거를 넣게 되는 거죠, 거기다. 자, 그럼 변호사까지 만났어요. 그럼 변호사가 어떤 내용을 트러스트에다가 넣게 되나요? 트러스트에 넣는 건 이거예요. 제일 처음에 그랜토어가 누구냐. 이제 트러스트 종류에 네 가지가 있어. 뭐냐면 그랜토어 트러스트, 그랜토어 vs non-grantor trust, 그지? 그다음 simple and complex trust, 그다음에 revocable versus irrevocable trust가 있지. 그 초이스들이 그렇게 되게 많은데 그거를 갖다가 이 사람의 그 상황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야. 그거는 이제 파이낸셜 플래너가 파이낸셜 플래너가 이런 걸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정해준다는 거지. 우선은 그냥 이제 레버커블. 그러니까 우리가 리빙 트러스트만 하는 거는 revocable trust고 요거는 grantor trust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체인지 할 수 그렇죠. 있는 걸로 해야 한다. 살면서 마음을 내 맘대로. 바뀌니까. 그리고 내가 좌지우지 할 수도 있고 내가 컨트롤 안 할수 있는 하겠다고 거.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트러스트가 된 후에도. 그럼요. 내가 마음을 바꿔서 나 이거 다 없앨래. 그러면 이제 오너십을 또 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바꿔야 돼. 우리 큰애한테 했다가 큰애가 마음에 안 들면 둘째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집을 우리가 한 얘기 했잖아. 집은 다 어플라이 하니까. 그러면 그 집에 그러니까 펀딩을 한다는 뜻은 그 집의 오너십을 바꾼다는 거잖아. 디드를 바꾼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quick claim deed를 하잖아. 그렇지. quick claim deed versus warranty deed나 아니면 grant deed가 다르잖아요. grant deed나 warranty deed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손을 핸드가 바뀌는 거야. 집을 사고 바꾸고. 그때는 뭐 때. 타일을 체크도 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quick claim 클라이언트는 deed는 아는 사람끼리. 그렇지. 안 하잖아, 그거를.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는, federal law상, 내가, 타이틀을 quick-claim deed를 해서 trust를 바꾼다고 해서 loan이 payup을 하지 않아요. 그지? 그건 뭐냐면, 다른 문제야. 그러니까 같은 오너라는 거지. We're changing the title to a trust. However, I'm the grantor, I'm the trustee, and I'm the beneficiary of the trust. 그러니까 바꾼다고 해서 인슈런스도 바꿔줘야 되는 게 없고, 아무것도 그지? 바뀌지 않고. 그리고 트랜스퍼 텍스가 발생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안 되는 거 뭐예요? 그게 그
론이 페이업을 안 돼야 된다는 거지. You know what I mean? 그 클로즈가 있잖아. 그것도 바뀌는 게 없고. 그러니까 근데 뱅크가 그걸 이슈 삼는다. 내 재산의 소유주를 나의 트러스트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내 집이 여지껏은 우리 남편과 나의 공동 명의로 돼 있었으면 그 집의 명의를 quick claim deed라는 거를 통해서 내 트러스트가 내 집을 소유하는 걸 만든다. 그런데 그거는 특별히 어떤 그 은행에다가 융자. 내가 융자를 갖다가 내 트러스트가 하는 거로 바꿀 필요도 없고, 가상의 트러스트가 나랑 똑같은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이 다만 내 집의 소유가 내 타이틀이 트러스트 이름으로, 내가 만약에 트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 맘대로 은숙초이 트러스트라고 만들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집이 은숙초이 거였다가 은숙초이 트러스트로 되는 거 외에는 나머지는 전혀 바뀌지 않고 모기지도 계속 내야 되고 세금도 계속 내야 된다. 근데 뱅크와 확인을 해야 된다. 뱅크하고는 확인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기지는 집을 살 때 예를 들어서 모기지를 남편이 인컴이 좋기 때문에 남편 이름으로 샀단 말이에요. 그럼 은행의 부채는 남편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서는 이 남편이 바로워야, 그죠? 근데 조지아는 스파우즈가 같이 타이틀에 올릴 수 있도록 은행에서 허락을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지금 트러스티라는 게 새로 생겼잖아. 그러면 은행은 그걸 갖고 제동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한 가지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이 트러스트에다가 내 재산을 옮겨 놓으면 내가 혹시 수를 당하거나 그랬을 때 크레디터로부터 보호를 받을까? No. 그것도 no. 보호도 못 받아요? 보호 못 받아요. 모든 grantor trust는 still you. 그냥 사람 똑같아. 자체라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이름만 바뀌는 그렇죠. 거죠. 자, 그렇다면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왜 트러스트를 합니까? 코트를 안 가려고. 아주 간단합니다. 코트를 안 가기 위해서인데, 코트를 가면 비용 발생한다고 아까 얘기했고 사실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맞아. 이게 나한테 올 때까지. 8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자식이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갈 때까지 8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합의가 안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진짜로 만약에 1200만 불 이상의 재산이 있는 분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분이 트러스트가 없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당연하죠. 맞아. 몇 퍼센트죠, 상속세가? 40%, 12스텝이 있어. 물론 이제 이게 브라켓이 이렇게 근데 맥시멈은 40%. 그럼 1,500만 불이라고 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가상으로 계산을 하니까 40%지만 이제 그 텍스처럼 이렇게 스텝을 거쳐서 500만 불을 텍스를 내야 된다고 쳐요. 그죠? 자, 그러면 상속세는 얼마 만에 내야 됩니까? 9개월 안에 캐시로 지급해야 됩니다. 캐시로. 자, 우리가 그러면 이 500만 불을 이 자녀가 캐시로 은행에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어디서 냅니까? 파이어세요? 저기 비즈니스를 팔아야 돼요. 순식간에 9개월 만에. 재산이 조금 있으신 분들, 근데 그게 지금 2026년에는 600만 불이 될 수도 있다고 해요. 여기서 내 질문은 2022년에 만들면 1200만 불입니까? 600만 불입니까? 1200만 불. 2026년에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게 발표되기 전까지는 1인당 1200만 불이에요. 그러면 부부면 2400만 불이에요. 이게 finish가 돼야 돼. gifting은. In other words, crummy clause라는 거가 있잖아요. crummy가 C-R-U M-M-E-Y죠. 그게 실제로는 court case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gifting이 exemption을 사용하려면 그 해 끝나야 돼. In other words, 내가 당신한테 이번에 기프팅을 줬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이 내가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했어요.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acknowledge를 해야 되는 거예요. acknowledge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기프팅이 이번 해 끝이 나야 돼. 그러니까 그냥 future interest는 기프팅이 이번 해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20년 주에 줄게 이런 약속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럼 트러스트를 만들면 상속세를 안 낸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500만 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상속세를 없지 않네요.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몇 천만 불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트러스트를 만들었어. 근데 우리가 아까 설명할 때 보면 Nothing change. 9개월 안에 현금으로 뭐 500만 불을 줘야 돼, 700만 불을 줘야 돼, 이 세금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비즈니스를 팔아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트러스트를 만들면 비즈니스 안 팔고 상속세 안 냅니까? 내죠. 내죠. 근데 세금을 지금 이제 물어본 게 트러스트에 낸다 그래서 상속세를 피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이 이제 이게 뭐 1,200만 불이 넘겠다라고 그렇게 에스티메이션이 되는 사람은 미리 상속 플랜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상속 플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쉽게 이용하는 것이 irrevocable trust라는 거를 만들어요. 절대 깰 수 없는 트러스트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러니까 annual 그 exemption을 gifting exemption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서 life insurance를 사는 거예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왜냐면 이게 다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 근데 두 사람이 다 죽어야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은 그냥 받으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죽었을 때 그걸 survivorship life insurance라고 하거든요. 혼자 사는 것보다 싸요. 그게. 그래서 미리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텍스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뭐 5 밀리언 나올 그럼 것이다. 그거는 죽을 때 다 돼서 해야 되는 거예요? No. 미리 하죠. 미리 그러면 죽을 때 얼마나 비싸겠어. irrevocable인데 irrevocable이 뭐냐면 미리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놓으면은 revocable처럼 나 이거 안 맘대로, 할래. 그래서 나 이 돈 다 찾을래. 이걸 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내 말이 beneficiary가 irrevocable이 된다는 뜻이지. beneficiary가 그것만 아니 그리고 이제 그렇지. 그랜토어도 마음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beneficiary가 그거 되고 you're done, you're it. 그러니까 그거대로 줄창 가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사망 보상금이 나오겠죠. 그걸 텍스를 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텍스를 많이 낼 가능성이 있으면 그걸 한다.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상속 플랜을 통해서 계산을 해내고 미리 그렇게 irrevocable trust를 만들어서 그런 경우는 아주 재산이 많으신 분들. 그렇죠. 그래서 회계사가 이제 필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매달 내는 그 생명보험 그 납입금을 기프트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그 얘기는 아까 얘기했을 때 1년에 16,000불이라는 돈을 우리가 기프트로 줄 수가 있으니까 자녀가 만약에 2명이면 32,000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32,000불을 보험료를 내는데 쓰면서 실제로는 기프트한 거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죠? 32,000불을.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생명보험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면은 나도 저쪽 받는 애도 내가 그 베네피시를 돼 있는 애가 기프트로 받는 거지만 텍스를 안 낸다는 거죠. 그렇지. 네. 텍스 안 내지. 네. 그때. 그렇게 내 해서 에스테이트는 들어가.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그것까지도 이제 다 계산을 하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플래너가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왜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정말 많아. 3천만 불이야. 이런 분들 있으시니까. 그럼 1200만 불을 빼도 1800만 불이 남으면 40% 텍스면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문제는 언제 죽을 줄 몰라? 10년 후쯤 되면 5천만 불이 될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CFP가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가지고 있는 건물의 밸류가 오르는 속도나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로 봤을 때에 이게 뭐 4% 5%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거기에 맞춰서 이 사람은 엔리스트 생명보험을 얼마짜리를 들어야 된다는데 자기가 늦게 들으면 되겠네 그럼 했잖아요. 들어주나요 생명보험 회사에서? 건강이 너무 중요하고 먼슬리 페이가 얼마가 나가는지가 엄청 중요해요. 재산이 젊었을 때부터 많이 축적되신 분들은 많이 축적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30년 후에 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렇게 프로젝션을 해서 그때쯤 그러니까 되면 그렇게 되겠다 했을 때는 집 한 채가 있을 때 그 집 한 채를 트러스트에 넣어놓는 게 시작인 거죠. 뭐 이제 그야말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프리로 뭐 트러스트를 만들건 아니면 1,000불을 내고 트러스트를 만들건
그게 시작인 거지. 그러면서 리뷰를 계속 하는 거지. 그런데 내가 지금 50년 후의 내 모습을, 아니 난 50년 더 살지는 모를 것 같고 우리 젊은 뭐 PD나 우리 작가가 50년 후의 모습을 상상할 수가 없거든. 50년 후에 1억 불을 가진 자산가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50년 후에 하려면은 너무 늦어. 근데 집 한 채가 있을 때 시작하면 리뷰를 하면서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그러면은 거죠. 그 트러스트를 지금 만드는데 뭐 1,000불도 가능하다. 그러면 비용이요? 집 한 채 하는 네, 거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애셋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아니 왜냐하면 CPA나 CFP가 이렇게 아월리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연구하고 이것도 돈 그러니까 이제 아니야?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알아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게 안 되면 저기 프로페셔널 필요한 거고 그게 CFP가 되든지 변호사가 되든지 로컬 변호사가 되든지 이제 그게 필요한 거고 내가 알면 그냥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자산이 많아지면 그 피가 올라가는 건 아닌데 내가 얼마나 복잡한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잖아. 결혼을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자녀가 2명이에요, 4명이에요. 그리고 내 자산의 종류가 LLC가 있어요, Scorp이 있어요, Ccorp이 있어요. 내 rental property가 몇 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 fee라는 게 나는 궁금한 게 아월리 일을 하는 게 아니죠. 보통 트러스트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규모를 보고 이거는 트러스트 빌드 하는데 얼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거기 펀딩을 한다는 거는 오너십을 체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은 다 변호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하나를 바꾸는 게 컴플렉스 변호사 비용 따로 50개를 바꾸는 그러니까 게 요 같은 경우에 제가 레커멘드한 건 뭐냐면 50개 rental property가 있으신 분은 굉장히 savvy 하신 분이야. He knows how to do a lot of things. 그러니까 그게 필요 없고 뭐냐면 변호사한테 딱 가서 living trust를 만드는 거야. 이거 해달라고. structure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funding 하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funding이 뭐냐면 title을 바꾸는 거야. 타일을 바꾸는 건 보통 변호사들이 한 케이스당 한 프로퍼티당 500불, 250불에서 500불 정도를 차지해요. 근데 그건 직접 하셔도 돼. 그잖아. 그 카운티 가서 하면 되잖아. 맞아. 그 법원에 대신에 코드 레코딩. 뱅크하고 확인하고 뱅크하고 확인하고 그렇지, make 렌더랑. sure that they're not gonna call you, right? 그거 다 페이 하라고 하지 않게 그거 확인하고 가서 하면 되잖아. 그거는 안 어렵지. 요거 structure, living trust 자체는 보통 fit price가 있어요. set price rather, right? set price가 있고 근데 trust 종류가 무지하게 많아요. 근데 그 trust 종류가 뭐 intentionally defective trust 있고 뭐 많단 말이지. 그거가 얼마나 이제 complicated 해지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trust가 몇 개 필요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 living trust 자체는 보통 set price가 있어요. 그건 혼자 피겨할 수 없어요. 그거는 플랜을 만나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 리뷰해보고. 아니 왜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도대체 얼마나 들까? 그렇죠.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그러니까 같아요. 보통은 2천에서 5천. 그러니까 그거 living trust 자체를 변호사를 보고 한다고 하는. 그래 그게 나가야 돼. 그게 2천에서 5천인데 몇 만도 돼요. 되겠지. 네. 많으신 분들은 아까 말한 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건 굉장히 심플한 living 심플한 trust. 리빙 트러스트. 제너럴 여기서 또 네. 퀘스천 나옵니다, 언니.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상속세를 1,000만 불 정도 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럴 수 있잖아. 재산이 많아서. 그럼 내가 1,000만 불짜리 생명보험 들 수 있나요? 1,000만 불. 얼마죠? 생명보험도 1,000만 뭔가 불이 얼마야? 리밋이 있나요? 100만 불짜리 10개. 1,000만 불이 얼마? 10 million. 10 million.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쉽게 들어주나? Of 나는 그게 그 인슈런스 컴퍼니는 그 리인슈런스라는 걸 또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밀리언짜리는 요새는 굉장히 저기 흔하고 뭐 10 밀리언 뭐 20 million, 30 million. 하는데 이거를 일단 해놓으면은 자기는 돌아서 갖고 다른 데에 재보험을 들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요. 그러면은 그 보험 들 때는 뭐 다른 거 없이 그냥 에셋만 보고 들어주는 거예요? 건강. 건강, 건강하고 피검사 이제 이거 다 하고 그래, 다 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 드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는 그다음에 거예요. 이제 financial statement을 요구하지. 그 사이즈가 커지면.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그러니까 왜냐면 그 낼 돈이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니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텀 인슈런스를 들고 있다가 그걸 홀 라이프로 바꿀 때 그 전에 했던
건강 상태를 그럼요. 검사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 준다고 그래서 그게 엄청 좋은 거라고. 어마어마한 거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이 젊었을 때 텀 인슈런스 한 달에 40불, 50불 뭐 이렇게 내는 거를 20년짜리 들어뒀다가 20년 후에 이미 나 망가졌어. 걱정하지 않고 홀라이프로 바꾸면 그리고 그때 가서 내가 이제 재산도 갑자기 많아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런 플랜을 세울 때도 굉장히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딱 우리 남편 이 보더라인 이렇게 걸린 사람들 왜냐면 우리 누구나 50살, 60살이 되면 당뇨 다 걸려. 그렇지. 그리고 사실 아기들한테도 그랜파, 그랜마가 해주는 라이프 인슈런스가 그 요새는 티네이저가 그 당뇨 걸린 애들이 많아요. 소아당뇨.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거를 인슈어빌리티를 사주는 거지. 그러면 트러스트에 있는 내용을 자녀들한테 언제 처음 들면서 이게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트러스트가 나는 트러스트가 있고 컨택트 퍼슨은 이 사람이다. 기억해야 될 게 윌을 보통 사람들이 난 유언장이 있으니까 다 해결이 돼 이렇게 되잖아요. 윌이 있으면서 트러스트가 없으면 프로베이트 코트를 거쳐야 되는 게 거의 100%고 윌하고 트러스트하고 같이 있으면 프로베이트 코트를 안 가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대충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겠네 하고 감이 오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 그 얘기 좀 해보자. 윌 쓰는데 여러분 넣지 말아야 되는 거. 뭐겠어요? 베네피셔리가 정해진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이미 정해진 거. 뭐 리타이어먼트 이런 거 다 쓸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나를 크리메이트 해요 아니면 베리 해요 그거 이미 돌아가셨어. 쓸 필요 없어요. 많이 봤대. 그거 진짜 그거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많이 봤대. 왜냐하면 유언장에다가 나를 꼭 화장하거라, 나를 선산에다 매장하거라 이렇게 유언장을 썼는데 이미 돌아가시고 다 화장하고 집을 뒤졌는데 상속 이게 유언장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언장은 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개봉을 하기 때문에 유언장에다가 그런 거 쓰지 마시랍니다. 날 그리고 어떻게 이제 해라. 또 건강. 내가 생각 못하고 내가 치매 걸리고 거기다 쓰시면 안 돼요. 그게 health proxy야. power of attorney. 거기에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또 뭐 써요? 그 윌에다가 또 그 organ donor. organ donation 하는 거. 그거다 쓰면 안 돼. 그거 인포메이션 다 했는데 organ donor라고 돼 있어 거기에. 그거는 여러분 어디 써요? 운전면허증. 운전면허증 보시면 있어요. 예. 거기다 그걸 쓰시고 그 다음에 윌은 복잡하게 쓰실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내가 LLC 우리 저번에 그런 얘기했죠. LLC 하나에 프로퍼티 뭐 대여섯 개 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LLC 하나 만들어 놓고 프로퍼티 6개, 7개 넣어놨단 말이야. 근데 윌에 그 LLC에 앉는 각각에 하나씩. 그 하나 얘 줘. 이거 아니야. LLC는 LLC 전체 하나하나 그렇지.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다 그런 거 쓰실 필요 없고. 그리고 내 사빙 스토리를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거 꼭 쓰려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사로 따로 쓰셔야죠. 편지를 써요. 내가 너무 고마운 사람한테는 편지를 써. 그거네. 내 장례식에서 조사로 읽거라 라고 써야 되는 걸 하나 써서 누굴 줘야 되겠네. 장례식 끝나고 본다네. 그러니까 따로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다 끝났다면 유서를 봐요. 그러니까.